한글이 만주족의 소리를 되살렸습니다. 만주족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국 SNS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검열을 뚫고 도우인 1억 뷰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민족 분열 선동이라며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은 동북 삼성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샤올이었지만 이제는 한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완벽한 한족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문화대혁명 때 억압된 만주족의 후손이자 8,000년 전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버드 위드너 도서관의 깊숙한 서가에서 손끝으로 오래된 가죽 장정본에 등을 쓸었습니다. 석사 논문 자료를 찾던 제 눈에 낯선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만주족 귀족의 비밀 역사 한시 가문기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성이 제목에 있는 책이라니. 호기심에 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낡은 종이 사이에서 만주어로 쓰인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한글로 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이름이잖아. 만주어 문서 위에 적힌 한솔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건 제 중국식 이름 한샤오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상하이 최고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유학생, 완벽한 한족 정체성으로 자라온 저에게 이 발견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문서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 마이클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이클 교수님은 이미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샤올이 들어와요. 그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을 내밀자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청나라 멸망 직전 만주족 귀족 가문들의 비밀 기록이에요. 1911년 이후 대부분 소실됐다고 알려진 문서들이죠. 어디서 찾았나요? 위드너 도서관 동아시아학 섹션이요. 그런데 교수님,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글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알아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샤오리, 자네 가족이 상하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준 적 있나요? 아버지는 상하이에 성공한 사업가고 우리 가문은 몇 세대에 걸친 한족 명문가예요. 적어도 제가 항상 들어온 이야기는요. 그런데 이름이 한시죠? 중국 남부에서는 흔치 않은 성이에요. 그 말에 갑자기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샤오리야, 내 이름의 리는 우리 옛말로 소리란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마이클 교수님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동북 지방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 만주 지역이에요. 자네가 발견한 문서는 중국 정부가 100년 넘게 지우려 했던 역사의 일부예요. 샤오리, 자네는 아마도 만주족 황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귀족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족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순수한 족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샤오리, 중국 현대사에서 만주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청나라 멸망 이후 만주족의 이야기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주족 황제가 퇴위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진 후 만주족은 억압과 동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은 그들의 정체성을 거의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많은 만주족 가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족으로 정체성을 바꿨어요. 특히 상류층 가문들은요. 플래시백처럼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하이의 프렌치 콘세션 지역, 넓은 정원이 있는 우아한 저택에서의 생활.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던 아버지의 모습. 저희 집은 너무 완벽했어요. 비밀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샤오리, 우리 한가는 명문가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가문의 명예를 대표한다는 걸 잊지 마라. 어렸을 때는 그저 엄한 가정교육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마치 연기를 위한 대본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문이 고구려 때부터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족보도 있고요. 가짜 족보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컴퓨터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책의 기증 기록을 봅시다. 1950년 조선전쟁 직후네요. 기증자는 김준혁 하버드 동아시아학 교수. 한국인 학자였어요. 또 다른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인이 왜 저희 가문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샤오리.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베개의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비밀스럽게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샤오리.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 가끔 들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속삭임.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만주족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 가족의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시 가문 만주족, 청나라 귀족 한시 만주어 한글 표기.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만주어와 한글의 연관성을 연구한 조선 학자들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대 한국 학자들이 만주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기사의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라져가는 만주어, 한글로 다시 태어나다. 기사 속 인터뷰인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주연 교수였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다음 달 하버드 대학 초청 강연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베개 밑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외할머니의 고향 하얼빈 근처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었죠. 외할머니는 항상 다른 가족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들이 항상 규율과 예절을 강조했다면 외할머니는 자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죠. 샤오리야, 내 이름 에리는 우리 옛말로 소리란다. 너의 목소리는 특별하단다. 그때는 그저 할머니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외할머니는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 겨울 옷들 사이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20살이 되면 열어보렴. 그때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외할머니는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소리를 잊지 말아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살이 된 지금 이 상자를 열어볼 때가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열쇠로 상자를 열자 옅은 제스민 향기가 퍼졌습니다. 외할머니의 향기였습니다. 상자 속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천조각, 기묘한 문양의 은팔찌, 그리고 작은 노트. 노트를 펼치자 낯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주어였습니다. 그리고 각 만주어 단어 옆에는 한글 표기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외할머니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녀 한솔이에게 네가 이것을 읽을 때는 이미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 들어섰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공주 소리에서 따온 것이다. 그녀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한다. 내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목소리가 될 것을 믿는다. 할머니 한미란.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고 할머니의 본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노트의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만주어 단어들과 한글 표기, 그리고 중국어 의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단어들은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르며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바아버지 애네어머니 소리 목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항상 화를 내셨지만요. 그런 옛날 말 쓰지 마세요. 차오리가 학교에서 이상한 말 쓰면 친구들이 놀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가 만주어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노트 뒷부분에는 한글로만 쓰인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간신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우리 가문은 한국으로 피신했다. 서울에서 5년을 보내며 한글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 언어를 보존하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다. 놀라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에 살았다니. 그 어떤 가족 이야기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 맨 뒷장에는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특정 장소들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하얼빈 근처였고 다른 하나는 서울로 보였습니다. 한소리. 내 이름은 한소리입니다. 처음으로 이 이름이 진짜 제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의 고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언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하버드 도서관의 지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김주연 교수님의 강연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해두고 싶었습니다. 한시 가문 관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만주족 계열의 한시요. 사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꽤 구체적인 요청이네요. 혹시 학술 연구인가요? 네, 석사 논문을 위한 자료 조사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의 논문 주제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사서가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나라 귀족 가문 문서 컬렉션이 있네요. 특별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라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서가 회색 보존용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1950년대에 김준혁 교수가 기증한 것입니다. 매우 희귀한 자료니 조심히 다루세요. 그리고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몰래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 가족의 역사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 묶음과 작은 책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만주어로 쓰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일부는 한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 묶음은 한시가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족보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청나라 황실과의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 그려져 있었고 중간에는 여러 분파로 나뉘는 한시 가문의 계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은 족보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한미란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외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한소리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는 제가 정말로 만주족 한시 가문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족보도 전체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할머니와 제 이름이 있는 부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다음 문서 묶음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만한어휘 대조표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서는 만주어 단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 표기 그리고 한국어 의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외할머니의 노트와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이 대조표는 1940년대 서울에서 컴파일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조선어학회 만주어 연구회 공동작업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묶음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생만주어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1945년 작성된 이 계획서는 일본 패망 이후 만주어를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글을 만주어 표기의 기초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만주어의 음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더욱이 만주어와 한국어는 교차어로서 문법 구조가 유사하여 한글 표기는 만주어 학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놀라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80년 전에 이미 한글을 통한 만주어 보존 계획이 있었다니. 마지막 문서 묶음은 개인 편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만주어로 쓰여 있어 읽기 어려웠지만 몇몇 편지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1940년대 서울에 머물던 한씨 가문 사람들과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편지가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미란, 즉 외할머니가 한국인 언어학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혼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만주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 손녀 소리가 언젠가 이 유산을 계승하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산을 이어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자료들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은발에 노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네임태그에는 마이클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연구를 위해서요. 흥미롭군요. 그 자료들은 내가 40년간 연구해온 것이지만 요즘 학생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제 지도교수 마이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동아시아학 원로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가족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제 성이 한이거든요. 한샤올이라고 합니다. 노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씨, 혹시 한미란의 가족인가요? 그 질문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교수님이 외할머니를 알고 계셨다니. 네, 한미란은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인지도 모르겠군요. 젊은이, 당신과 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클리 교수님의 연구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오래된 지도들, 동아시아 각국의 공예품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공간은 수십 년간의 학문적 열정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차 한잔 하겠소? 중국 보이차와 한국 녹차가 있네만. 녹차 주세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네. 한미란 선생도 항상 녹차를 좋아하셨지. 찻잔을 내려놓으신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장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찍은 사진이요. 이분이 한미란 선생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젊은 모습이지만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마이클리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언어학자셨나요? 정식 학위는 없었지만 만주어와 한글 연구에 평생을 바치셨지. 우리는 30년 넘게 협업했소. 그녀는 내게 만주어를, 나는 그녀에게 영어와 현대 언어학 방법론을 가르쳐드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런 모습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에게 외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고 신비로운 할머니였을 뿐 학자의 모습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을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중국의 현대사는 복잡하오. 문화대혁명 이후 만주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소. 특히 그녀같이 옛 귀족 가문 출신은 더욱 그랬지. 한미란 선생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삶을 살았소. 하나는 평범한 중국인 할머니로, 또 하나는 만주어 보존에 헌신한 학자로서. 교수님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외할머니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학자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1990년 서울에서의 모임이요. 한미란 선생이 한글 만주어 표기법 초안을 발표하셨을 때 찍은 사진이지. 한글 만주어 표기법이요? 그래, 한글을 이용해 만주어의 발음과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요. 한미란 선생은
이것이 사라져가는 만주어를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소. 그때 교수님의 연구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자료 준비됐다고 하셔서. 아, 죄송해요. 면담 중이셨군요. 문간에 선 젊은 한국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들어오게나 김주영 교수. 사실 자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네. 이쪽은 한샤오리 학생이요. 한미란 선생의 손녀지. 김주영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한미란 선생님의. 그녀는 급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미란 선생님의 연구를 이어받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김주연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글 만주어 표기법을 디지털화하고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요. 내일 강연 주제도 그것이고. 김주영 교수님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 단어들과 문장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만주어 한글 사전 앱이에요. 현재 약 5,000개의 단어가 등록되어 있고 계속 확장 중입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만주어 단어를 검색하면 한글 발음과 뜻, 용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발음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름아버지. 태블릿에서 흘러나온 발음은 외할머니가 자장가에서 사용하던 그 단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한 선생님께서 남기신 자료들 덕분에 가능했어요. 특히 발음 부분은 그분이 남긴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이었죠. 녹음 테이프요? 마이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미란 선생은 자신의 목소리로 약 500개의 만주어 단어와 문장을 녹음했소. 그것이 지금 이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지. 김주영 교수님이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더니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혼입니다. 한글은 우리 만주어의 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 손녀 소리에게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위한 메시지. 모든 것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유산의 일부였다는 걸. 김주영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소리 씨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소리. 네, 한미란 선생님은 항상 당신을 소리라고 부르셨어요. 한글로 표기하면 한소리가 되죠. 마이클 교수님이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미란 선생이 내게 맡긴 것이오. 소리가 준비되면 주라고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한소리에게라고. 내일 강연 후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 테이프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소? 거기엔 재생 장비가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샤오리 방학에 귀국한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논문 자료를 더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니?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들이에요. 할머니가 언어학자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오면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안 되겠구나. 비행기 창밖으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던 고향이 아니라 비밀로 가득한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푸동 국제공항에 내리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완벽한 양복 차림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샤오리 많이 컸구나. 아버지의 포옹은 어색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접근이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방 안에 오디오 시스템을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청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농담처럼 물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샤오리. 아니 소리야.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왔구나. 아버지가 제 한국식 이름을 부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내 할머니는 내 장모님이셨으니까. 우리 가족의 비밀은 내가 지키기로 약속했단다. 아버지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가죽 바인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진짜 족보다. 한씨 가문은 만주 귀족의 핵심이었지. 청나라 때는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 이전에는 고구려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는 한글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의 필체지. 그녀는 한글을 통해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존하려 했단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씨 가문은 고구려 귀족 출신으로 고구려 멸망 후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건국에 기여하여 귀족 지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숨기셨어요? 왜 우리는 한족인 척 살아야 했나요?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때 만주족은 핍박받았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는 더 심했지. 만주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반혁명 분자로 몰릴 수 있었어. 많은 만주족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 한족으로 정체성을 바꿨단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상하이로 이주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 엘리트 한족 가문으로. 과거의 흔적은 모두 지웠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는 놀라운 분이셨어.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국인 할머니로 살면서도 비밀리에 만주어와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지. 그리고 그녀는 너를 선택했다. 저를요? 그래. 할머니는 네가 특별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소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을 아이라고. 금고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습니다. 작은 옥 인장이었습니다. 이건 한씨 가문의 인장이다. 300년 이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지금은 내가 가질 때가 됐구나. 인장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상단에는 만주어로 하단에는 한씨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하버드에서 만주어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 정보부에서 우리 가족을 주시하기 시작했지. 어머니는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셨다. 나머지 가족 문서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위험에 처하게 했군요. 아니다, 소리야. 이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 우리가 영원히 숨을 수는 없으니까. 서재의 비밀 패널을 열자 작은 보관소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긴 녹음들이다. 만주어 단어와 문장들, 그리고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있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비밀스러운 노래들, 아버지의 엄격함, 가족의 비밀.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하이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다, 소리야. 이 비밀을 계속 간직하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도 있지. 할머니가 시작한 일이요? 만주어 복원과 보존. 한글을 통한 우리 언어의 부활. 그것이 한밀한 선생의 평생 꿈이었단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소리야.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죽지 않았다. 우리의 언어는 침묵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란다. 한글은 우리 소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거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 연구 노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외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제게 펼쳐졌습니다. 새벽녘 모든 것을 읽고 듣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솔이입니다. 만주족 한씨 가문의 후손이자 외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딘가에 외할머니의 완성하지 못한 연구가 있다고 하셨죠? 그걸 찾아야겠어요. 한국에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김주연 교수를 만나봐라. 이미 만났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을 알았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버드로 돌아가야 해. 여기는 이제 안전하지 않아. 새벽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저를 깨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네가 족보와 문서들을 촬영한 것 같더군. 도서관 CCTV에 찍혔어. 국가안전부에서 조사를 시작했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자료를 몰래 촬영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사과할 필요 없다. 이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 중요한 건 지금 너를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아버지는 이미 준비해 두셨던 작은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 현금, 그리고 몇 개의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브에 할머니의 모든 연구 자료와 녹음이 담겨 있다. 원본은 내가 처리할게. 아버지도 위험할 거예요. 걱정 마. 난 상하이 시장과 골프를 치는 사이니까.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한족 사업가로서의 내 신분은 아직 의심받지 않고 있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아버지의 차로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상하이에서의 시간, 그리고 이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100년 넘게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공항 입구에서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드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소리야, 내 할머니는 항상 너를 믿었어. 나도 그래.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줘.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서울이다. 김주연 교수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 내 어머니는 한국계 중국인이야. 제중동포라고 하지. 우리가 한족 행세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숨겨야 했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구나.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하버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상하이 출신 한족 엘리트, 완벽한 성적과 전도 유망한 미래를 가진 사람.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솔이? 한샤오리? 만주족? 한족? 어쩌면 한국인의 피도 섞여 있는 걸까요? 노트북을 열고 아버지가 준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사진, 오디오 파일. 외할머니의 평생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소리에게 mp3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리야,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거야. 우리는 만주족이고 한씨 가문은 고구려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현대 중국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연구해온 한글 만주어 표기법은 우리 언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어. 한글은 만주어의 발음과 문법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야.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과학적인 문자 체계가 이제 우리 만주족의 목소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파일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만주어의 역사, 한글과의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잊혀진 언어를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인데도 묘하게 친숙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항 표지판에 한글이 더 이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호가 아니라 조금씩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문자로 다가왔습니다. 한소리 씨. 김주연 교수님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넘게 떨어져 지냈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 박민주 선생님이라는 것을. 소리야.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안도감.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왜 자신의 딸과 떨어져 지내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서울대로 가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소리야,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서. 왜 그러셨어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중국 정부가 한시 가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 민족 분열주의 활동 혐의로. 내 외할머니의 연구 때문이었지. 그녀는 평생 만주어를 한글로 보존하는 작업을 해오셨고 나는 그걸 도왔어. 하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었어.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인데도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더 심각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 내가 중요한 자료들을 갖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지. 내 아버지는 중국에 남아 완벽한 한족 가정이라는 위장을 유지했고.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싶었어. 정말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내가 이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어.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을 살 수 있었지. 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었어. 반면에 나는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구금될 상황이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의 질문들이 조금씩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군요. 그게 가장 안전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려왔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희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에는 만주어 한글 연구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자료들, 컴퓨터 스크린에 표시된 만주어와 한글 표기, 그리고 몇 명의 연구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 외할머니의 유산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비밀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지. 김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공식적으로는 소멸 위기 언어 보존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어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죠. 하지만 핵심은 한미란 선생님이 시작한 만주어 한글 표기법의 완성과 디지털화예요. 연구원 한 분이 태블릿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 사전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검색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약 10,000개의 단어와 표현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음성 기능도 있고요. 버튼을 누르자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바아버지 애네어머니 페루고향.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김 교수님이 보다 큰 스크린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한글 만주어 문자 복원이에요.
스크린에는 한글 자모를 변형하여 만든 독특한 문자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의 원리를 따르지만 만주어의 특성에 맞게 수정된 문자였습니다. 이건 한미란 선생님이 구상하셨던 것을 디지털화한 거예요. 만주어의 음가와 문법적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죠. 기본은 한글이지만 만주어만의 고유한 발음을 위한 추가 자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할머니의 꿈은 단순히 만주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것을 다시 살아있는 언어로 만드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한글이었지. 연구실 구석에는 작은 기념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외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연구 노트, 첫 번째 만주어, 한글 사전의 초판,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녹음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이날을 기다렸어. 내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날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연 교수님이 소개해준 박진호 교수는 분자유전학 전문가로 동아시아 민족의 DNA 연구를 수십 년간 해온 권위자였습니다. 한소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유전자 지도가 대형 스크린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5년간 모은 동아시아 민족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몽골인, 만주족, 한족 등 다양한 민족의 DNA 샘플을 분석했죠.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남방계, 북방계, 그리고 고대 동북아시아계죠. 그중 북방계 유전자는 현대 만주족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항상 말했지.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다고. 정말인가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소리 씨의 DNA 샘플을 채취해도 괜찮을까요? 한미란 선생님의 샘플은 이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동의하고 볼 안쪽의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즉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석에는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박 교수님은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와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고구려, 발해, 그리고 만주 지역의 고대 DNA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고분에서 발견된 인골의 유전자를 추출해 분석했죠. 지도에는 각 지역별로 유전자 분포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국경선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와 발해 지역의 고대 DNA가 현대 한국인과 만주족 모두와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두 민족이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정치적 경계가 생기기 전에는 맞습니다. 현대 국가 개념이 생기기 전 이 지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집단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혈통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죠. 어머니가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고조할아버지의 사진이야. 1900년대 초반에 찍은 거지. 사진 속 남성은 전통 만주족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한국 전통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인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분이 한씨 가문이. 그래, 한태용 대인이야. 청나라 말기 만주족 귀족이었지. 그런데 사실 그의 어머니는 조선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던 가문 출신이었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연구원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박 교수님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로 결과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한소리 씨의 DNA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Y염 색채 분석 결과 북의 혈통은 명확한 만주족 계통입니다. 할아버지 쪽 혈통이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DNA, 즉 목의 혈통은 한국계 하플로그룹에 속합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즉 내 외할머니는 한국계 중국인이었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1920년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온 순수 한국인이었지. 그러니까 저는 당신은 유전적으로 만주족과 한국인의 혼혈입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두 민족 자체가 원래 같은 유전적 풀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화면에 더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 DNA의 58%는 만주족 계통, 35%는 한국계,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동아시아 혈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소리 씨의 DNA 패턴이 고구려와 발해,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인골의 DNA와 놀라운 일치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약 85% 정도의 일치율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수천 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소리 씨는 고대 동북아시아 왕국의 유전적 특성을 상당히 많이 보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 인구 집단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항상 말했잖아. 우리 가문은 특별하다고. 그저 귀족이어서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전자가 제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DNA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과학적 증거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요? 동북아시아의 현대 국경선과 민족 구분은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대에는 더 유동적이고 연결된 세계였죠. 한소리 씨의 DNA는 그 역사적 연결성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가 한글로 만주어를 표기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실용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연결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버드와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과 보스턴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한글을 통한 만주어의 디지털 부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소리님 맞으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마이클 교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와 문서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소리에게 하버드 도서관 지하 특별 보관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들이네. 김준혁 교수가 기증한 또 다른 자료들이야. 내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네. 흥분된 마음으로 자료들을 펼쳐보았습니다. 1950년대 서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주어 한글 사전 초안과 조선 학자들과 만주족 망명자들 사이에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만주어 부활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1947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한글을 통해 만주어를 보존하고 부활시키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한글은 우리 만주어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이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시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 문서를 읽으며 75년 전 학자들이 이미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김주연 교수님과 다른 연구원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어젯밤에 도착했다. 오랜만이구나, 소리야. 아버지 옆에 남성은 제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더 젊은 버전처럼 보였습니다. 소리야, 이분은 내 삼촌이다. 내 동생. 삼촌이요? 아버지는 항상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안녕, 소리.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삼촌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삼촌이 있었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내 삼촌은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거든. 정치적 망명자로 대만으로 탈출했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 삼촌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쳤어.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지. 그러다 탄압이 시작되자 탈출했고 이후로 대만에서 살고 있었어. 그곳에서 만주어와 한국어를 연구하며 지냈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시작한 일 때문이야. 한글로 만주어 부활하기 프로젝트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내가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어졌지. 김주현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소리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연구팀이 1년간 준비해온 한소리 앱을 드디어 출시하는 날이니까요. 태블릿을 건네받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앱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한소리 한글 만주어라는 제목과 함께 만주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울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을 딴 건가요? 맞아요. 당신의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은 당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한소리 한글 만주어는 잊혀진 언어에 다시 소리를 돌려주는 프로젝트니까요. 앱을 실행해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학습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주어 단어와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화형 학습 게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기능은 이거예요. 김 교수님이 앱의 특정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만주어 단어나 표현을 녹음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우리 DNA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만주어의 지역적 방언을 복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날 저녁 가족과 연구팀이 함께 식사를 하며 앱 출시를 축하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제 아버지, 어머니, 삼촌, 그리고 김주현 교수님과 연구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비밀 없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김 교수님의 태블릿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 믿을 수 없네요. 앱 출시 2시간 만에 다운로드가 10,000건을 넘었어요.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언어에 관심을 가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의 다운로드지만 놀랍게도 중국에서도 6,000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어요. 가상사설망을 통해서겠죠.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금방 차단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단되더라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낼 거야. 진실과 역사에 대한 갈증은 그 어떤 검열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앱 다운로드 수는 50,0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 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주가 지난 뒤 세계 각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미국, 캐나다, 심지어 러시아의 만주 지역에서도 만주어 학습 그룹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중국인들 사이에서 뿌리찾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중 만주족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하얼빈에 사는 90대 노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문화대혁명 때 만주어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손자가 이 앱을 보여주었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소리 씨. 서울대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저는 외할머니의 낡은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집이다. 그 집이 무너지면 영혼은 길을 잃는다. 우리의 소리를 되찾는 일은 곧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만주 평원에서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았을 그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소리를 되찾았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역사의 단절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할머니가 제게 물려준 이름, 한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소리입니다. 만주족 한씨 가문의 후손이자 한글로 만주어의 소리를 되살리는 사람. 아버지가 말했듯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소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버드 도서관의 낡은 문서 한 장이 100년의 가족. 비밀과 잊혀진 언어를 되살리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만주어를 구하는 도구가 될 줄 세종대 왕께서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소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만주어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던 소리가 있다면 지금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소리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